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모스탄이란 인물,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인지도 있는 상태가 되어 있죠. 지난번에 한국에 한번 다녀간 뒤로 애국 보수 자유 우파 진영의 일종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에게 큰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면, 가령 주한 미국 대사로 온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맡았던 역할이 있죠. 국제 형사사법대사,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그런 비슷한 역할, 아니면 미국 국무부라든가 법무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소식이 들려왔었죠. 한미일보 부사장, 그리고 전 스카이데일리 대외협력 이사로 있었던 이승환이라는 인물, 이분이 가끔씩 이렇게 무게 있는 굵직한 그런 정보를 자신의 SNS에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던집니다. 벌써 몇 번 됐죠. 그런데 근거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지금 최근에 주장에 따르면은 들었다, 정보가 정통하다라고 하면서 모스탄 대사가 주한 미국 대사로 온다, 임명이 확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팩트 체크할 수 있는 그 힘은 없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극비리에 추진이 됐을 것으로 보고, 워싱턴 안에서 이제 모스탄과 이제 친하게 지내는 몇몇 인사들도 함구하고 있을 내용일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부를 국내 언론도 모르고 우리 같은 유튜브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분의 평소 신뢰도에 이제 바탕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무게가 실리는 주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스탄이 한국 대사로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 뉴스는 조만간에 발표가 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이제 보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만일에 실제 상황으로 이제 이어진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이렇게 발생하겠죠. 당장에 모스탄이 한국에 대사로 이제 부임할 때 아그레망을 또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현재 강경화가 주미대사로 지금 내정이 되고 지금 미국 가 있죠. 그런데도 아그레망이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이걸 보더라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뭔가 좀 다른 게 있다. 그리고 주한미국 대사도 지금 대리 대사거든요. 조셉 윤입니까?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 바이든 쪽에서 보낸 인물입니다. 꽤 됐죠, 시간이 벌써.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손을 쓰지 않고 있는 것도 너무도 이상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세계 10대 교역국이면서 동맹으로 보더라도, 안보 동맹으로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한국이에요. 적어도 빅3에 들어갑니다. 빅3에. 미국과 한국은 벌써 월남전도 같이 치렀고 말이죠. 그리고 미국이 수행했던 전쟁 가운데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뭐 파키스탄 전쟁 이런 데도 일부 우리 이제 군이 갔었잖아요. 특히 파키스탄 같은데. 그래서 미국과 관계가 안보 동맹 측면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 교역 면에서도 굉장히, 경제 무역 면에서도 말이 10대지 한 5대 안에 들어갑니다. 5대 안에. 너무도 중요한 나라고, 앞으로 서로 간에 이제 국가 대 국가로서 서로 이제 이렇게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미국이 아쉬운 걸 한국이 다 갖고 있고요. 한국이 또 아쉬운 걸 미국이 또 다 갖고 있어요. 두 나라가 결합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터지거든. 그런 나라에 왜 대사를 아직도 보임하지 않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대통령 된 지가 꽤 됐잖아요. 이건 너무도 이례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렇게 팔짱 끼고 바이든이 해놓은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을 너무도 싫어하거든. 가짜 대통령이다라고 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바이든을 씹었어요. 씹었다기보다는 비판을 했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다라는 건요, 무서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계획을. 원래 큰 거는 더디 옵니다. 빨리 오면 그건 큰 거 아니에요. 땀을 들이고 수없이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비로소 움직이는 게 큰 겁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모든 계획과 구상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성환 이런 사람은 미국 워싱턴 소식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으로, 뭐 허김 기자와 뭐 완전 알삼력이죠, 이런 사람은. 자, 이런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구글에다가요, 모스탄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국내 이제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모스탄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모스탄 이분이 주한미국 대사로 올 수 있는 군번이 되나? 스펙이 되나?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차고도 넘칩니다. 이분은 벌써 차관급인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한번 역임했고, 미국 리버티 대학에서 법대 교수 학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뭐 경력으로 봐서는 주한미국 대사보다도 국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차고도 넘친다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모스탄이 주한미국 대사 오는 것은 뭐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통과되는 것은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분이 무슨 도덕적 흠결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 한국계입니다. 정말 엄청난 어떤 일이 생기겠죠. 이럴 경우에 파르르 급소 찔린 것처럼 모스탄 못 만나자 경로 뭐 이런 유튜브 MBC 뉴스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저들도요, 좌파 진영에서도 이 모스탄이 어떤 인물인지 알지 지금은. 그래서 이 사람이 만일에 다시 한국에 들어올까봐, 뭐 가령 대사로 들어올까봐 노심초사 전전긍긍 이런 상황입니다. 초긴장 상태, 초비상 이런 상태죠. 자, 그런데 이 모스탄은 분명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MBC 뉴스이긴 합니다만 한국이 세계 부정선거의 본거지다, 이런 주장을 했던 인물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AEF과 연결된 그 구조 위에서 친중 세력과 손을 잡고 있다. 이게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모스탄과 뭐 존 밀스 대령이라든가 고던창 이런 분들의 주장 아닙니까? 이걸 우리 국내에서 부정선거 규명운동을 하는 부방대 같은 분들, 황교안 뭐 또 그리고 민경욱 같은 분들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자, 모스탄 대사, 한국은 미국의 선함과 위대함을 반영하는 국가, 미국이 지원한 나라 중에요, 가장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의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나라, 사실 옥수수 강냉이 죽 먹던 우리 과거 시절에 있었잖아요. 그 옥수수 가루가 어디서 왔습니까? 전부 미국에서 다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어떤 지원을 받았던 나라가 한국인데, 그런 수없이 많은 나라들, 미국이 그렇게 지원한 나라가요, 100개의 국도 넘습니다. 그 모든 나라 중에요,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대만에는 그렇게까지 지원한 게 아니거든. 대만은 시작부터가 대만은 많이 갖고 있었어요. 중국에 있는 돈, 금괴 뭐 이런 거 다 갖고 나왔잖아, 장개석이가 들어올 때.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중요한 어떤 국가에 꼭 필요한 인재들도 많이 데리고 갔고, 그리고 대만하고 한국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돼요. 홍콩도 뭐 도시국까지 그거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인구가 적어도 한 5천만 이상 되는 그런 국가들, 혹은 5천만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한 3천만 이상 되는 이런 제대로 된 국가 단위를 이루고 있는 나라 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나라들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이 됐고, 세계가 지금 이 현상을, 대한민국의 사례를 모범 사례로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 대상이 된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그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너무도 자랑스러운 나라가 한국이지.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요, 엄청나게 가까운 나라입니다. 주역에 따르면은 그렇다고 하네요. 저희가 뭐 주역을 아는 건 아닙니다만, 한국하고 미국은 그 관계가요, 이 풍수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국은 간방에 이제 해당이 되고, 미국은 태소녀라고 합니다. 이 두 그 개념이 합쳐지는 것이 바로 부부 결합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신랑이래요. 미국이 이제 이 신부라고 합니다. 이 두 나라가 결합이 되어야지만이 세계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는 그런 주장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극우 음모론자 모스탄이 주한 대사로 온다? 트럼프 노림수는 뭐냐라면서 이런 식으로 좌파 언론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놨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극우는요, 부정선거 주장하면 극우, 중국 비난하면 극우 이렇게 됩니다. 미국 찬양하면 극우. 그런 게 극우 기준인가요? 세계 그 어디 가도 극우 기준에 그런 게 없어요. 부정선거는요, 좌파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우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거구 뭐 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걸핏하면 부정선거 주장하면 거구 이런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어떤 교과서에도 정치학 교과서에도 그런 걸로 거구 뭐 이다 아니다를 이렇게 가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허위 프레임을 깨야 되죠. 결국에는 저 모스탄 같은 분은 지극히 합리적인 크리스천이라고 봅니다. 합리적 보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사람조차도 거구몰이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 모스탄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지금 보도가 많이 됐어요. 특히 모스탄 이야기를 조중동 같은 이런 보수 언론들이 한 게 아니고 한겨레 뭐 이게 경향 뭐 MBC 이런 데서 많이 했어요. 두려워서 그래. 두려워서. 여기도 보면 한겨레 온 모스탄의 은행 표현의 자유인가 제국의 개입인가 라면서 벌써 7월 17일에 보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스탄이 이제 온다라는 것은 저들에게는 그야말로 패닉한 상황, 재앙입니다. 기겁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재명이가 악을 해망을 받아줄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관심사입니다만 저는 미국의 힘에 결국은 굴복한다라고 봅니다. 맞설려고 하겠지. 어떻게 막 버티면서 악을 해망 처리 안 해주려고 막 하겠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사람입니까? 다른 수단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보시면 압니다. 트럼프의 강정책, 미치광이들이 날뛰는 것은 경계할 수 없다. 북중미 월드컵 개최지 향한 전격 경고. 내년에 월드컵이 북중미 월드컵 아닙니까? 미국에서 주로 열리긴 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에서도 열리거든요. 그래서 3국이 공동으로 이제 주최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경기가 열리는 그 도시 중에 소위 이제 좌파 민주당 주지사라든가 민주당의 시장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향해서 몇몇 지역을 향해서 융단 폭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분은 정말 대단합니다. 거기서 보면 표현을 보게 되면요. 시애틀하고 샌프란시스코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곳이 대표적인 서부 벨트 지역으로서 좌파 기지죠. 로스앤젤레스도 해당이 되고요. 샌디에고 이런 지역들. 이상하게 캘리포니아 전체가 그냥 좌파화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경기가 열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정협조, 치안 문제가 있는 그런 도시에서 경기가 열린다면 그 경기장을 옮길 수 있다. 박탈할 수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같은 이런 지역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곳은 급진 좌파, 이게 극좌죠, 극좌. 미치광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도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와. 막 정제되지 않는 발언이 막 그대로 막 나가잖아요. 이게 트럼프 스타일이다. 그래서 마초맨이다. 터프가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면 우리는 월드컵 경기장을 옮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언했습니다. 물론 그 밖에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LA라든가 워싱턴 등등 몇몇 지역에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지금 군대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네요. 만일에 저항하거나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군대를 동원하겠다. 이게 만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탄핵하겠다고 나오겠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일에 군대를 동원해서 뭘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자체를 뭐 쿠데타다 뭐 이러면서 그러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어렵지 않게 군을 동원합니다. 막 전쟁을 선포하고 막 그렇다고요. 그걸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도 비정상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엄령을 내린 그 자체만으로 쿠데타다, 내란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딱 한 번 했어요. 계엄령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자기 짤막한 SNS 메시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마샬로 이즈낫 리벨리언이라고 했던가요? 뭐 그런 식으로 계엄령은 내란이 아니다. 반란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겠죠? 한다면 하는 거고요. 가장 강한 카드도 스스럼없이 들이댈 수도 있는, 구사할 수 있는 인물이다. 유약한 인물이 절대 아니에요. 자, 이거 보면 트럼프 행정부 전 세계 주미대사관에 내년 미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 준비하라. 이전에 다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250주년을 성대하게 열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각국의 정부에도 요구를 한다라고 합니다. 니들 돈으로 우리가 니들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뭘 하라라고 분명히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도 이재명하고 또 불편한 관계가 이제 연출될 수도 있겠죠. 등등한 이유로 이재명은 트럼프하고 궁합이 완전히 안 맞다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강경화가 이런 말 했었죠. 주미 대사관 외교력 계엄 이후 많이 무너졌다. 미국 내 기가 막힌 큰 목소리들이 있다. 기가 막힌 큰 목소리들, 이 기사를 읽어보면요. 바로 모스탄 같은 사람, 고든 창 같은 사람, 존 밀스 대령 같은 사람, 존 배넌이 아니고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죠. 그들을 일러서 이 큰 목소리들, 기가 막힌 큰 목소리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워싱턴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다. 미국의 대통령과 이게 통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강경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실토했어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강경화가 이렇게 말할 정도고 아직도 아그레망을 받지 못했고 이재명이가 미국을 2번 최근에 들어갔었지만 찬밥이었죠. 뭐 환대하는 사람들도 없고 갈 때도 쓸쓸하게 올 때도 쓸쓸하게 그야말로 개창비 떨고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이 145개국 정상들을 초대한 그런 리셉션장에서도 이재명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르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이재명이가 못 만나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을. 자, 이런 속에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실토하는 겁니다. 지금 큰일 났다. 한국과 미국은 옛날에 그 관계가 아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라는 걸 저들이 지금 실토하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진짜로 모스탄이 온다. 한국 대사로 온다. 야,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강경화가 이야기했던 기가 막힌 인사들, 그 가운데 한 명이 모스탄인데 그 기가 막힌 인사가 한국으로 이재명 잡으러 온다. 대한민국 정상화에 엄청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